네, 성공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각종 검사 통해서요, 맞춤 직업을 추천해드리는 저희 밀착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죠.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와 잘 맞을지 직무와 진로가 궁금하시다면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 02-845-1901번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를 찾아라 함께 해주신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언제나 어김없이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커리어 멘토실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런데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예, 좀 바빠가지고 올해는 좀 간단하게 이번 주말에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충전, 재충전 빡 하고 오셔서 또 저희랑 상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늘 감사드리고 또 부담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관광학과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취업 상담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광계열과 이 직업 상담사 두 분야 모두 다 관심이 많아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미 취업 상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자신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관광학과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창 시절보다는 직접 현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본인 일을 하면서 자신의 흥미적성이 실제 업무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상담 요청하신 걸로 봐서는 아직 확신을 좀 못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실무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적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관광학과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또 여행사 입사해서 여행 상품을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가이드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학과는 졸업 후에 보통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 하게 될까요? 예, 저희가 관광 또는 관광여행학과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관광산업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분들은 사실 관광학과 하면 이제 여행 쪽 생각해서 여행사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네네. 여행 쪽도 있지만 또 저희가 요즘에 그 호텔을 그 숙박 같은 리조트라든지 네. 하는 아니면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다양한 또 그런 시설에서 또 그 활약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이스라고 해서 요즘에 관광 그 컨벤션 맞아요. 산업 같이 그죠? 그 국제적인 회의를 또 주최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또 이벤트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관광 여행 산업 관련된 쪽에서 다양한 또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또 관광학과 출신 분들이 또 주로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또 진로가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또 관광학과 잘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의 적성 검사 결과 또 궁금한데요. 오늘도 준비해 보셨죠? 예, 먼저 검사 결과 한번 저희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업 흥미는 첫 번째 이제 관습형 그리고 사회형 직업이 제일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네. 이분이 특히나 관습형, 저희가 이제 사무형 직업 흥미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네네. 좀 체계적이고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좀 그 경영관리 직군이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또 비서 같은 네. 좀 뭔가 그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문서자, 그러니까 정적인 환경에서 주로 그 다양한 그 사무 관련된 좀 직업을 하는 쪽인데요. 네네. 이쪽에 흥미 점수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셨어요. 네. 네,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인 이제 본인 자신의 흥미 중에서 제일 높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흥미가 높으신 걸로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이 관습형 직업에 대한 또 그 고려를 좀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 사회형 직업은 또 계속 지금 상담 이번에 그 요청하신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비영리 속성의 그런 기관에서 좀 다른 사람 돕는 게 이제 좀 주 업무인 형태의 직업적인 흥미가 높게 나왔습니다. 적성적인 측면은 집중력과 추리력 높게 나와서 또 마찬가지로 좀 관습형 직업
그 수행하시는데 잘 맞다고 할 수 있고요. 성격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사실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좀 어느 한쪽보다는 네. 중간적으로 나온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무난한 편이라고 제가 썼는데 감성을 또 중시하고 좀 이타적인 성향은 또 뚜렷해 보입니다. 뭐 그런 분들이 또 사회형 직업에 보통 흥미가 일치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직업 흥미랑 성격이 좀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 직업 흥미나 성격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상관도가 검사 이제 그 결과를 통계낼 때도 상관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은 또 몸과 마음의 여유를 요즘 친구들이 다 여유를 중시하나 봐요. 그리고 성취와 봉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이제 몸과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너무 막 치열한 경쟁 그런 형태의 직업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여유를 좀 정신적으로라도 가질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또 봉사라는 게 아까 이제 직업 흥미랑 일치되죠. 직업 흥미, 그러니까 성격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이분이 또 좀 사회형 직업군에 네. 전체적으로 좀 뭐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 전체가 좀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의 적성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전체적인 이제 특성은 흥미나 뭐 성격, 가치관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또 그런 성향의 직업을 가장 좀 이제 최우선적으로 좀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직업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관광 쪽 하면이 어쩐지 되게 막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검사 결과에서는 그렇게는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분이 특히 이제 성격적으로 성향적인 걸 저희가 뭐 또 검사로 뭐 다 이게 그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 성향적으로 좀 외향성이 거의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관련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여행사에서는 특히나 특성상 이제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이 또 흥미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좀 잘 맞을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또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의 추천 직업도 특히나 궁금합니다. 어떤 직업 잘 어울릴까요? 예, 오늘도 제가 약간 또 본인 전공과는 좀 약간 파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주로 이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상담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사실 이사님이 이 검사 결과만 가지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보인지 모른 채로 이걸 찝어주셨으니까 그렇죠. 너무 쪽집게 상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사님의 직업도 직업 상담사이잖아요. 또 후배가 될 수도 있는 이 친구한테 해주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뭐 사회형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형 직업 쪽에 속해서 저도 이제 좀 또 추천을 드렸는데 우연찮게 또 현재 관련 직업이신데요. 네, 너무 신기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하는 커리어 상담, 뭐 진로 또 취업 관련된 이런 쪽은 이제 개인의 좀 미래를 그죠 당장의 현실에 이제 맞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좀 보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사실 없죠. 정답을 당장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의외로 이게 되게 좀 책임감이 없이도 어느 정도 저희가 말빨이라고 하죠. 좀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약간 좀 특히나 이제 뭐 학생 같은 친구들은 저희가 이렇게 좀 잘 못된 그러니까 상담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또 숲과 나무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현재도 좀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되 또 이분의 미래 직업이죠. 미래 세계를 좀 같이 유추하고 또 너무 미래만 보지 않고 또 현실과 같이 적합하게 고려할 수 있는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적절한 좀 성향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직업 상담사를 꿈꾸시는 분들 꼭 한번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두 번째 추천 직업 어떨까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자가 아니시지만 뭐 아까 그 사회형 직업 또 뭐 관습형 직업이지만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뭐 청소년 관련 기관 또 약간 이제 공무원 쪽으로 직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계신데요. 본인이 좀 특정 대상층, 이제 취약계층 중에 관심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사회형 직업이라는 게 뭐 직업적인 가치관적으로 뭐 돈을 꼭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오히려 남을 돕는 데서 큰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 물론 이제 모든 기관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사실 안정적인 직업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약간 공무원 쪽 관련된 쪽으로 만약에 사회복지를 하신다고 하면 또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안정성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추천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봉사를 중시하는 오늘 주인공, 이 사회복지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두 번째로 해주셨고요.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추천할 직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 담당자, 인사총무 직무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분이 아마 이따 전화 통화 또 하면 제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행 관광 쪽에 관심이 혹시 적극적이라고 하시면은 네네. 보통은 이제 여행 관련된 직업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또 여행사 쪽에 약간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무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기관 특성이 좀 여행사들은 이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뭐 여행사에서 꼭 여행 관련된 직접적인 뭐 영업이라든지 여행사 영업이라든지 뭐 기획 그런 쪽 하는 직무도 있지만 이제 사무관리 직군. 아까 제가 관습형 직업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행사를 지원하시되 이게 좀 인사총무, 경영관리 직군을 지원하시면 또 이분 흥미나 성향에 또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건 인사 쪽 직무는 사실 지금 이제 뭐 방통대 이제 그 과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인사총무 쪽은 사실 채용을 많이 안 하고 경력자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정말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다양한 기업의 인사 직무로 지원하시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 4년제 편입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특히나 경상 계열 쪽으로 편입해 보시는 것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에서 인사 관리 업무를 하는 인사 담당자까지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세 번째 직업은 약간 의외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상담해봤는데 어떠세요? 이 적성 검사 결과를 한번 들어봤는데 잘 맞는다라는 생각 드나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던 게 좀 나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미 오늘 주인공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추천해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 직업 전문가이신 신상진 이사님 나와 계시잖아요.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약간 취업 관련된 뭐 취업 컨설팅, 취업 상담 관련된 쪽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네네네. 현재 상태에서 본인의 업무 경험 하시고 나서 관광 뭐 여행 쪽 업종이랑 현재 하시는 취업 관련된 뭐 진로 관련된 쪽에 어느 쪽이 일단 더 좋을 것 같으신지 뭐 좀 선호도 차이가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 취업 쪽이 제가 일한 지가 길진 않아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살려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번에 성격 검사도 성격 유형 쪽 저희가 뭐 검사 결과도 사실 그렇게 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걸로 그 얘기는 사실 좀 살짝 내향성이실 수도 있거든요. 본인 생각할 때 스스로 성향이 기질이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성적인 것 같으세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특성상 저희가 성격만으로 직업 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내향성이 좀 가까우시면은 여행사 쪽보다는 상담사 직업이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상담사라는 직업이 의외로 또 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상담사 뭐 생각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상담사는 일단은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내담자의 고민이든 뭐 그런 부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내향성인 분들이 너무 또 내향성이시면 안 되고요. 살짝 내향성인 분들이 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직업적으로 잘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오늘 주인공하고 너무 딱 맞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학생이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좋은 기회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을까요? 지금 제가 관광학과를 듣고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여행 상품 개발 쪽으로 좀 관심은 있는데 그쪽하고 저랑 적성을 아예 맞지는 않는 건가요? 관광 여행 쪽이 제가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학생들이 여행을 사실 싫어하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또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본인이 해외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관광을 즐기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획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닐 수는 있는데 그건 또 회사에서 굉장히 또 나름 경력이나 여러 가지 외국어를 실력이라든지 좀 선택적으로 경쟁력이 있으실 때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린 여행사 자체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다양한 좀 형태의 그 소기업들이 또 많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순환보직 형태로 하기 때문에 약간 영업성 업무를 하다가 또 상품 기획을 하기도 하고 뭐 마케팅을 하기도
그런 형태로 좀 그 순환보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도전적이고 좀 진취적인 성향이신 게 좀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좋은 여행사 가시려면 사실 외국어, 중국어든 영어든 뭐 불어든 외국어의 어떤 강점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할 때는 뭐 전공하셨으니까 도전해 보시는 것 자체는 괜찮고요.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특성상 죄송하지만 뭐 여행사에서 오늘 좀 저한테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좀 특성상 이쪽이 또 좀 약간 이직률이 좀 높은 그런 직업이라는 거 아시고 그래서 특히나 진로 정하실 때 본인의 성향이나 그런 적성적인 측면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궁금한 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을게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지금 취업 상담 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업 상담사라고 그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직업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앞으로 전망하고 그 사회복지를 좀 전공을 해야 되는지. 예, 일단 직업 상담사 뭐 제 직업과도 관련이 높은데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뭐 절대 제가 관련된 직업이 종사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뭐 항상 지금 문제가 이제 뭐 고용 문제가 좀 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취업 얘기를 사실 많이 하지만 아마 본인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취업은 어떤 단계적인 그냥 과정에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진로와 커리어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또 취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취업보다도 진로를 테마로 한 그런 상담사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또 본인이 굉장히 또 비전을 찾으실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성은 인식이 되고 있고요. 단 그 두 번째 물어본 사회복지사는 사실 직업 상담사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특성상 직업 상담사를 전공 관련성을 찾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심리학이나 직업 심리학이 세부적으로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심리학이나 상담학 쪽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직업 상담 쪽은 사실은 뭐 특성상 일반적인 상담 저희가 치유 상담이나 임상 상담을 뭐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특성상 사실 전공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자격 과정과 현업의 어떤 경험으로서 본인이 도전하실 수 있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학생 얘기 잘 들어봤나요? 오늘 워낙 전문가시지만 또 오늘 또 특히나 더 전문가이신 이 직업 상담사 분야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상담 어땠어요? 좀 제가 취업 그 진로를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1학년 학생들 이미 일도 하고 있고요. 또 고민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에 꼭 꿈꾸는 모습 되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 직업 상담사 이야기 잘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제 더욱더 열심히 불꽃 상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요. 우리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경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신분이라면 이런 경력들을 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력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준비해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메머드 커피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메머드 커피에서는 커피 제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머드 커피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시급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맛있는 교토의 채용 소식입니다.
맛있는 교토에서는 홀서빙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과 근무 시간 모두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맛있는 교토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역시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문화상품점 관리 및 고객 응대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연령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급여는 시급 6,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8월 9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오션월드의 채용 소식입니다. 오션월드에서는 조리 및 서비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간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오션월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름방학을 통해 경력들 꼭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벌써 이 직무를 찾아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사님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예, 오늘 뭐 상담해준 학생이 본인 나름 이렇게 좀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좀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괜찮았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꼭 직업의 세계 현실적인 부분,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해봐야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냥 정보로서 직업에 대한 특성을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현장에서 해볼 때랑 좀 차이가 많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직접 해보지 못하면은 해보는 분, 하고 있는 분한테라도 좀 조언을 직접적인 직업의 또 장점과 단점을, 특히나 단점을 네, 확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셨잖아요. 네, 직업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진로 설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일자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